안녕하세요. 협업툴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이 업무 중에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습 자료는 설명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시리얼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조직의 업무 방식 개선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션, 구글 워크스페이스, 슬랙, 챗GPT를 활용한 강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본편과 중급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편은 챗GPT가 무엇인지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고 바로 실습을 진행하고, 중급편에서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챗GPT 열풍은 이제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챗GPT를 사용하고 있죠. 서울디지털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업무, 일상, 글쓰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많으면 정작 나는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뒤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 챗GPT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편. 챗GPT는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AI 서비스입니다. 대화형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죠. 소개팅을 할 때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얼굴과 이름 정도 밖에 모를 것입니다. 대화를 하며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죠. 우리는 대화라는 걸 통해 맥락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특정 문장을 말했을 때 상대방은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맥락에 맞는 답변을 해주죠.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소개팅을 한 사람처럼 챗GPT에게 내용을 전달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하는 걸 몇 문장 얘기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바로 답변해주진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챗GPT에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서는 목차나 개요 작성, 어떤 내용을 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래의 아이디어 탐색을 할 수 있죠. 가장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 요약과 번역도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가능과 불가능을 정리하자면 가능한 영역은 아이디어 도출, 생각 확장 부분이고, 불가능한 영역은 사실, 정보, 탐색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라면의 종류 30가지를 말해보라고 하면 사람은 몇 분이 걸리겠지만 챗GPT는 10초 안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알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용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사실, 정보에 관한 내용인데 A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BING나 BARD를 이용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챗GPT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죠. 인터넷 주소창에 AI, 을 검색하면 바로 챗G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 사용 전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챗GPT는 사람의 대화 맥락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에 치우친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챗GPT의 인터넷 연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이나 2022년 월드컵의 우승 국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챗GPT는 거짓말에 능숙하기 때문에 없는 사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영실이 스마트폰을 개발하여 가장 먼저 사용한 기능에 대해 말해줘 라고 입력하면 없는 사실도 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사람의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7개의 사례로 직접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강의 자료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보시죠. 모바일로 접속하실 땐 위 QR코드로 접속해 위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사례를 받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직접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오른쪽과 같은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 방법을 이용하려면 내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하네요. 강의 자료의 실습에 사용된 내용들이 모두 있으니 직접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챗GPT가 말해준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답할 수 있게 나에게 질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테스트를 위해 임의로 답변을 생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답변을 기반으로 기획서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기획서 같은 문서를 만들어주진 않지만 항목의 순서나 구성 요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요약입니다. PDF 파일을 요약하고 싶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am이라는 사이트, 두 번째는 written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둘 다 PDF 파일을 넣어 분석, 요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written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자료입니다. 위 이미지는 앞에서 사용한 2023년 5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입니다. PDF 파일을 열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한 다음 챗GPT에 그대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분석해줘라고 하면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줍니다. 두 개의 표를 비교 분석하고 싶다면 위 이미지처럼 해보세요. 1과 2로 데이터를 구분하고 표를 비교 분석해달라고 작성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결론도 말해줍니다. 정책 동향과 창업 생태계 현황 같은 것은 실시간이며 정보와 사실에 해당합니다. 챗GPT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 BARD에 입력해 보았습니다. 2023년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매우 활기차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 빼고는 다 마음에 드네요. BARD에서 검색하면 구글에서 검색 이라는 버튼을 통해 정보 검색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BARD는 여러분도 바로 사용해 볼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해 보세요. 안내 메일 작성 부분에서도 어떤 내용을 넣어줘야 할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넣으면 이메일을 작성해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뭔가 사용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으면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니까요. 법률 자문도 필요하다시길래 법률 자문을 물었더니 해준다고 합니다.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입력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스터와 리플렛 등 홍보물도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정보를 제공하면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중급편 챗GPT를 사람들이 일컫는 말로 천재, 더 어린아이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머릿속에 지식은 많은데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끄집어낼 수 없는 아이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지시할수록 답일 확률도 높아지는 아이죠. 실제로 사용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 챗GPT의 지식 수준도 달라진다. 라는 후기도 있습니다. 사피, SWOT 같은 경영 프레임워크를 사용자가 아예 모르면 요청할 수도 없듯이 사용자가 경영 프레임워크라는 거라도 알아야 챗GPT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챗GPT를 잘 사용하려면 사람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제가 지식이 많은 분야에 대해선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작업만 입력하면 챗GPT는 답변을 해줍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답변일 확률이 낮을 뿐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컨텍스트 앤드 인포, 포맷 앤드 스타일, 리스판스 CAI 같은 것들 말이죠. 이렇게 넣고도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참고 데이터나 예시를 함께 넣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늘려가며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게 프롬프트를 수정해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조건들을 다 넣어도 됩니다.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추가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핵심 작업만 넣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라 라고 말해보는 거죠. 당연히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겠죠? 역할, 목적, 배경 같은 정보를 함께 넣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조심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라. 또 답변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정감 있는 내용으로 이모지를 섞어라를 추가합니다. 그럼 문자 분량이 아니라 장문의 글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80자 이내로 작성하고 상세 내용은 생략하라고. 모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오른쪽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작성해 줍니다. 이모지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 1문장에 이모지 1개를 사용하라 라고 작성해서 조금씩 프롬프트를 수정해 봅니다. 앞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챗GPT는 왼쪽에 있죠. 저렇게 말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을 시킬 때 처음부터 정보를 함께 주면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챗GPT에는 토큰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는 한 번에 넣지 못해요. 위와 같은 프롬프트를 첫 대화에 입력해두고 긴 데이터를 넣으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챗GPT 강의를 듣다 보면 만능 프롬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리 프롬프트 조건을 만들어두고 내용 변수만 바꿔가며 사용하는 거죠. AI PR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특정 주제에 맞는 프롬프트들을 말합니다. 이런 형태로 조건들을 미리 정해놓고 내용 변수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만들기 어렵다면 위처럼 챗GPT에게 프롬프트를 생성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챗GPT를 사용할 때 함께 쓰면 좋은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강의 자료에 모두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유챗GPT는 챗GPT 홈에 들어오지 않고 웹서핑 중에 오른쪽 패널에서 챗GPT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챗GPT를 일상생활이나 자료 검색 등에 많이 사용한다면 아주 도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프롬프트 진이는 한글 질문 영어 답변 한글 답변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인터넷 연결까지 되어 있어서 챗GPT의 한계를 끌어올려줍니다. 3번은 유튜브의 영상 스크립트를 불러와서 요약,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AI PRM은 프롬프트 은행입니다. 특정 주제의 프롬프트들을 모아서 원하는 주제의 프롬프트를 불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잘 쓰는 방법은 반복, 질문, 사례입니다. 챗GPT를 반복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소개팅할 때 대화를 멈추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게 없듯이 챗GPT에게 계속 연락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질문은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는 사용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 또한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가 잘못 입력한 건가? 하며 나에게 계속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례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방법, 다른 사람들의 프롬프트들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지훈 교수님 가라사대 AI는 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AI를 통해 누군가 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 내가 누군가를 대체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댓글에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